자 보죠. 피곤한 건 아는데 피곤하면 막 일어서서 들으면 돼요. 자, 네. 달에서는 시간이 늦게 가나요? 달에서 시간이 빨리 늦게 가나요? 지구에서보다는 빠르게 가죠. 빨리 가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중력이 큰 쪽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요. 달의 중력보다는 지구의 중력이 더 크잖아요. 그럼 달에 있으면 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겠네요.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어, 빠르게 가는데 어떻게 더 많이 공부를 해? 우리가 1초 가는 동안 걔네들은 1시간 간다고. 뭐 그런 식이야. 네. 화성은 25시간. 화성 25시간. 1시간.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걸 한 바퀴 자전한다고 본다면 걔는 자전 속도가 지구보다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화성 가서 살려고? 화성 가서 공부하고 지구로 오려고? 가서 가야지. 1시간 더 잘. 1시간 더 잘 수 있어. 오늘 어떻게 자고 싶어서. 자, 할게요. 뭐요? 너네 뭐? 데이터를 벌써 52% 나서 어렵다.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자, 야, 이제 11월 오늘이 2일인데 데이터를 50몇 프로 썼다고?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자, 갈게요. 이제 그러면 태양 같은 곳에서 엄청난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사실은 핵 반응할 때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 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지구에서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들어왔다 그냥 지구를 스치고 나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는 뭐 한다? 흐른다. 태양 에너지는요. 단지 지구로 스쳐 지나가는 걸 태양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흐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보는 것처럼 지구를 향해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100이라고 잡으면 그 중에서 30은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우주로 바로 나가고요. 70%만 지구에 들어와. 그 중에서 20%는 대기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50%를 지표에서 흡수했다가 다시 얘네들이 50%가 그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돼서 나가버리죠. 됐어. 그래서 지구 안에 에너지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가둬져 있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그냥 튕겨 나가는 거니까 이건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한다. 근데 결국은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니까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 지구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거 앞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는 흐르는데요. 지구에 있는 물질도 흘러? 우주로 그냥 나가? 절대 안 나가요. 지구에 있는 물질은요, 지구 안에서 뱅글뱅글 돌 뿐 절대로 우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구 안에 갇혀서 뱅글뱅글 도는 것도 흐름이라고 해? 아니요. 그건 뭐라고 하니? 이건 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는 거고 에너지는 흐르는 거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구에서의 물질의 순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순환이 뭐 있어? 물의 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에 뭐가 있고요? 순환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질소의 순환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순환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우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물의 순환은 중학교 때 미친 듯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다에 물이 있는데 그게 햇빛을 받아서 증발을 해서 됐죠? 그게 구름이 되면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다시 비와. 그게 중력에 의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 됐어?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하는 거 물의 순환입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탄소 순환은 뭐예요? 라고 하면 과거에는 탄소가 대부분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어디 있었다? 기권에 있었다. 근데 지구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빗물에 녹아서 얘가 뭐가 된다? 탄산이온이 돼서 수권으로 간다.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바닷속에는 탄산 이온이 또 다른 이온인 칼슘 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이게 앙금이 돼서 가라앉죠. 그래서 직권으로 가죠. 그 앙금의 이름이 뭐예요? 탄산 칼슘이라는 바로 석회암이죠.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탄소가 대부분 직권에 있어요. 알겠냐? 또 이러한 탄산 칼슘이라는 석회암이라는 형태 말고요. 우리 몸에도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어디에 들어있어요? 탄단지. 알겠어? 네. 라고 하는 이러한 유기물의 형태로 어디에 있다? 생물에 있다. 생물권에. 근데 이 생물이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얘가 뭐 된다? 화석된다. 화석연료 된다. 근데 그 화석연료를 우리가 캐서 쓴다. 그러면 쓸 때 이 탄소는 다시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가 돼서 들어간다. 맞아. 네. 이렇게 되고요. 또는 생물이 죽어서 화석연료가 되지 않아도 생물들이 살면서 생물권에서 됐죠? 동식물 끊임없이 뭐하니? 숨 쉬어서 뱉어내는 거죠. 이산화탄소로 호흡하면서 나가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물들은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면서 몸속에서 탄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의 형태로 나가요. 그랬다가 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또 생물이 흡수하기도 한다? 뭐 할 때?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 할 때.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들어오는 거고 호흡을 통해서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돼서 지구 안에 있는 다양한 여러분들 보세요.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이곳을 계속 순환을 해도 얘네들이 외권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알겠어? 이게 탄소순환이라고. 이게 탄소순환이에요. 됐어? 탄소순환이랑 산소순환 둘 다 똑같이 외부로 나가는 게 절대 물질은 외부 나가지 않아요. 에너지만 나가는 거죠. 물질 자체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순환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질소순환인데요. 질소순환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 질소라는 건 어디에 제일 많으냐면 기권에 제일 많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대기의 78%가 뭐예요? 질소 기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권에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우리가 먹는 열매는 사실은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단백질이 어디에 있냐면 세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됐어?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야 우리가 식량난을 걸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질소들이 식물이 열매를 맺힐 때 써야 되는데 실제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들이 직접 못 써. 왜? 질소는 삼중공유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세. 못 끊어.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걸 끊어서 식물한테 넣어줘야 돼. 누가 끊어? 번개하고요. 됐어? 그리고 뿌리, 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특정한 생물만 끊을 수 있어요. 삼중결합이 너무 세서. 그래서 번개라고 하는 100만 볼트의 전압에 의해서 질소의 삼중결합이 끊어지면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질소가 되고 또는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아이가 삼중결합을 끊으면 걔가 바로 암모니아라는 아이로 바뀌어. 근데 얘네들이 물과 결합을 하면 물에 녹으면 얘가 뭐가 되게? 우리가 미친 듯이 맨날 외우는 질산이온 또는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온 상태가 되면 이 이온 상태로 바뀐 아이가 물과 함께 뿌리털로 흡수돼서 식물이 흡수해요. 그 흡수를 하면 그때 들어온 이 질소를 이용해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열매를 만들면 그 열매를 동물이 먹죠. 동물이 먹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이 살다가 결국은 얘네들이 죽으면 됐어. 세균이 시체를 분해하죠. 그 분해하면 다시 이게 뭘로 됩니까? 생물 몸속에 있던 아이들이 다시 질소 기체로 돌아가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질소도 뺑글뺑글 도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됐죠? 네, 너네들이 알고 있는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그랬다가 결국은 얘가 생물들 몸속에서 막 가다가 생물이 죽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바뀌어서 공기 중으로 나가서 질소기체가 되는 걸 탈질화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권에 있던 아이들이 직권으로 갔다가 생물권으로 갔다가 다시 기권. 이걸 끊임없이 하는 과정에서요. 질소기체가 이온으로 되는 과정을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하고요. 그게 다시 질소기체로 날아가는 건 탈질화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지구 내부에서도 질소가 끊임없이 순환한다. 알겠습니까? 순환하는 거지 흐르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27강하고 29강에 있는 내용.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문제 잠깐만 푼 다음에 다음 주에는 27, 28에 전자기 유도 이거 할게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강까지 해버릴까요?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30강까지 하죠? 힘들어? 네. 괜찮아? 이거 30강 해도 되겠어? 너네 시험 범위 끝까지인 거 맞지? 나 혼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30강이 시험 범위 마지막이에요. 아무도 맞지 않을까? 네. 자, 30강에서는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맞아? 근데 이거 네 맞나? 네 핵분열은 여기 아니고 물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그래. 물리에서 배우는 게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물, 화, 원 과정이 통합과학 과정이라고요. 처음 보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간단히 하죠. 당 떨어져. 양귀이다. 양갱이야. 줘? 아니요. 양념 맛있다. 양념 맛없는데. 살려고 먹는 거야. 양귀이 맛있다고요? 이상하게 생겼어. 맞아요. 저 양갱이 뭘로 만든 거지? 설탕인가? 하나 아니야? 팥. 팥? 젤라틴이지 않을까요? 젤라틴. 젤라틴은 돼지 단백질. 껍데기에 있는 거 아니야? 어? 돼지 껍데기가 젤라틴 아니야? 돼지 껍데기에 있는 것도 젤라틴. 나는 돼지 껍데기를 못 먹는데 양갱은 먹어요. 저 껍데기 진짜 싫어요. 근데 돼지 껍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구워 먹더라. 맛있긴 한데. 오. 근데 막 거기에 털 같은 게 있으면 상상하게 하지 마, 이 새끼들아. 닥쳐. 그러면 30강이에요. 대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 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화력발전소예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아직도 화력발전소예요. 이 화력발전소에서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화석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됐죠?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화력발전소라고 하는데 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석탄, 석유에는 뭐가 근원이냐면 얘네들은 메테인이 근간이에요. 그거를 연소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이 메테인이 연소될 때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뭐가 생기니? 온실기체가 생겨요. 이러한 온실기체가 생기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태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받아서 그거를 지구에 맞는 형태로 지구 복사 에너지인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낼 때요. 그 적외선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게 온실가스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수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밖으로 직접 나가야 되는 양이 직접 나가지 못하고 한 번 흡수돼서 지구를 한 번 더 데폈다가 나간다고요. 나가긴 나가는데 지구를 한 번 더 데피는 요일이 생긴다고요. 그 양이 많아진다고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더 뜨거운 상태로 복사표면을 맞이하잖아요. 됐죠? 그러니 이 온실가스의 양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바로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화력발전소 사용량을 줄이자. 됐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력발전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발전소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 전기 쓰지 마.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석탄,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방법에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태양광전지.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과 연료전지라는 거. 요게 우리가 그래서 새롭게 발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그래서 이 태양광 전지하고요, 연료 전지라는 걸 이용해서 새롭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연료 전지. 그래서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건데 이 연료 전지는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쓸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뭘 공급할 거냐면 수소기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수소기체를 집어넣어요. 오염물질이 하나도 발생 안 해요. 여기다가는 한쪽 입구에는 뭘 발생시키는 거냐면 여기에는 산소기체를 집어넣어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와중에 특정한 물질들의 영향을 받아서 수소 기체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얘가 전자를 돼서 이뤄서 수소 양이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 두 개가 평 하고 튕겨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튕겨 나오면서요. 전자 두 개가 튕겨 나오면서 수소 기체가 수소 양이온 두 개로 바뀌어요. 그러면 수소가 전자를 잃었네.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전자가 막 튕겨나와요. 이 전자가 튕겨나오는 이쪽이 됐어? 마이너스 건전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튕겨나온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들어가요. 옆으로 들어가면 됐죠? 여기에 있는 뭐가? 산소 기체가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뭐가 되니? 얘가 두 개의 산화이온이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거 두 분자가 들어가서 수소이온 4개가 돼서 전자 4개를 버려야 얘가 전자 4개를 얻어서 두 개의 산화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네. 그 수소에서 전자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수소 네. 4개로 가지면 수소 양이온 4개가 생기면서 전자 4개가 나와요. 그 4개의 전자를 수소 기체가 먹어서 수소 음이온 2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전지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원래 이어져 네, 있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냉장고, TV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전자를 빼서 다른 곳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 중간 길에다가 전기 제품을 이용하면 전자가 흐르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굳이 전선을 타고 전자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바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이때 만드는 거예요? 네네. 인위적으로? 네, 그래서 한 군데를 우리가 끊어서 전기 제품을 꼽아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냉장고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됐어 하게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전자를 뽑아서요. 얘는 전자가 됐어 들어갔네요. 그럼 이 안에서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네요. 그러면 양이온은 플러스 전기,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기. 이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붙어버려요. 이 안에서 이거 붙어버려. 알겠어? 우리한테 전자를 주고 먹으면서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얘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이 통 속에서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수소 양이온과 2개의 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뭐가 돼요? 2방울의 물방울이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새로운 물방울이 생기면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우리가 정수기가 필요 없죠. 그냥 마셔도 돼요. 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주선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럼 방식. 진짜 수소는 우주에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네, 공기 중에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산소는 안에 있는 것을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물을 또 분해해요. 물을 분해하면 수소기체, 산소기체 나오죠. 그걸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무한한 근데 무한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염물질도 없고 무한히 쓸 수 있어요. 이게 연료전지예요. 그냥 산소를 계속 넣을 필요 없고 그냥 한 번만 넣어. 네, 한 번만 넣어주면 돼요. 되겠어? 이게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라고요.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히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안에 있는 구조들을 됐어? 만들어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한히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 뽑아서 쓰면 계속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얘는 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연료비도 별로 안 들어. 재료가 비싸지 않아. 알겠어? 이렇게 해서 무한히 쓸 수 있는 걸 만든다? 이걸 연료전지라고 한다. 알겠죠? 그 중에서 수소가 들어가는 쪽이 전자를 공급하니까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 되고요. 산소를 공급하는 쪽이 전자를 빨아들이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극?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한다. 알겠냐?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쓸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이게 연료전지. 그 다음에 태양광 전지는 뭐냐면 꼬맹아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달라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건 태양광, 태양열 발전이야. 태양열 발전은요 똑같아요. 아까처럼 그 열로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거야. 그건 기존의 발전 방식이야. 근데 태양광 발전은 정신 차려! 태양광 발전은 햇빛 받는 거야. 빛, 열이 아니고. 됐어.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이용하는 거예요. 반도체. 정신 차리시면. 이렇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운 것처럼 반도체는요. 전자가 부족한 P형 반도체와 됐죠? 양공을 가지고 있는 P형 반도체와 자유전자가 드글드글드글한 N형 반도체가 있다 그랬어. 네가티브형 반도체. 맞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을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양공이 드글드글한 거고요. 그 다음에 15족을 도핑하면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한 N형 반도체가 된다.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하다. 근데 잘 봐라. 양공은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자유전자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둘이 뭐 하려고 그러니? 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접합면 N은 양공하고 자유전자가 붙어있는 아이들이 생긴다고요. 결합해버린다고요. 이렇게 결합을 하면 자유전자가 양공을 타고 지나가야 전류가 흐르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두껍게 그래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아이가 두껍게 생기니까 여기에 네가티브형 반도체를 만들어도 전자가 여기 못 건너가. 전류가 못 흘러.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결합되어 있는 여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공핍층이라고 해요. 공핍층이 생겨요. 이건 물투에서 배우는 거니까 듣고 됐어? 이때만 쓰고 말아. 공핍층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공핍층이 생기면 반도체 못 써요. 알겠어? 네,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센 빛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학에서 배웠죠. 비대에너지를 공급해요. 비대에너지를 공급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핵이 있고 아래쪽 껍질에 전자가 있다가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윗껍질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전자가 탈출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양공의 자유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그래서 내가 엄청난 비대에너지를 쏴주면 그 비대에너지를 얘가 흡수해요. 양공이랑 결합된 전자가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뭐합니까? 팅 하고 튕겨 올라가죠. 여기서 빠져나와서 위로 튕겨 올라가죠. 여기서 빠져나와 튕겨 올라갑니다. 그래서 튕겨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팅 하고 윗껍질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전자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전자수가 많아지면 전자들끼리 좋아하니? 아니죠. 한 새끼가 튕겨 올라오면 청력이 세져서 전자들이 위쪽으로 밀려요. N형 쪽으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자유전자들이 드글드글 쌓여요. 그래서 또 자유전자가 빠져나가면 양공이 생기죠. 양공은 플러스 성격을 띈다 그랬잖아요. 양공 하나가 늘 때마다 그 밑에 있던 양공들이 청력 때문에 밑으로 밀려요. 그래서 양공이 이쪽에 쌓여요. P형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쌓이게 하는 겁니다. 전자들을 한쪽으로 밀어서 쌓이게 하고 양공을 쌓이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자들이 쌓인 쪽이 바로 마이너스 건전지가 되고요.
양궁이 쌓인 쪽이 플러스 건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양전지예요. 근데 네. 그 비대에너지를 써가지고 양궁이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면 네. 양궁이 있던 얘 바로 위에 있던 전자가 trọng力에 의해서 밀려서 다시 밀려서. 양궁을 채우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쪽이 양궁은 여기 있었죠. 네. 자유전자는 여기 있었죠. 실제로 양궁은 여기 있었어요. 자유전자들은 여기 있었어요. 결합층에서 결합한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전자가 튕겨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자가 튕겨서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은 밀리고요. 그리고 양궁이 됐어 생기면서 양궁들끼리 밀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층으로 딱 나뉘어버린다고요. 가운데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자유전자가 쌓여있는 쪽이 바로 N형 쪽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건전지가 되고 됐어? 양궁이 쌓이는 쪽이 P형 쪽이고 됐어?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됐니? 반도체의 결핍증에다가 빛을 쏘면 이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가 되는 거야. 됐어? 건전지가 돼서 얘가 다시 들어오면 공핍증이 다시 생기고 그걸 또 빛을 쏴주면 다시 분리돼. 그러면 저기다 전선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태양 전지예요. 됐어? 이게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게 너네 집에서 쓰는 뭐죠? 계산기에 검정색 판이죠. 그 검정색 판은 빛만 쏘이면 무한대로 쓰지 거기다 배터리 갈아 끼지 않잖아요. 거기에 태양 전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분리되면서 계속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됐어? 반 영구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열등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열등에서는요. 여기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한 파장이에요. 그 파장이 얘를 들뜨게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건 형광등에 있는 빛받고 하는 거예요. 형광등의 빛으로 충전하는 거야. 햇빛이 하는 거. 그래서 그 정도만 들떠도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냉장고를 가동하고 에어컨을 가동할 정도면 그 정도만 들떠서는 안 되죠. 훨씬 많이 들떠야 되겠죠. 됐어?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결합하고 있다가 네. 떨어지는데 그럼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다 떨어지고 나서 얘를 흐르게 다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선을 연결해주면 전자가 일로 와서 결합하죠. 됐어? 그럼 다시 여기 공핍증이 생겨요. 됐어? 그럼 무한대로 계속 쓰는 거야. 됐어? 이 또한 연료전지처럼 재활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한다? 근데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자석을 넣을 때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면 자석을 뺄 때는 어디로 흐르니?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생기는 전류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 무슨 전류가 생겨? 교류 전류가 생겨. 됐어? 근데 교류 전류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많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다이오드를 집어넣어서 직류 전류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됐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거야. 다이오드가. 근데 얘네들은 어때? 태양광 전지하고 연료 전지는 어때? 항상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가 결정되니까 직류 전류만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류 전류가 아닌 직류 전류를 생산합니다. 터빈을 돌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 방식 중에서 태양광 전지와 연료 전지만 직류 전류를 만든다. 납득이 됩니까? 네,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근데 직류 별로 안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별로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직류가 좋지 않다가 아니고요. 직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충전할 때는 무조건 직류 전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직류 전류를 만들려고 거기에 다이오드가 들어가요. 반도체. 됐어요? 다이오드가 밝은 다이오드 말고도 다른 종류가 있고. 네, 원래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류 전류에서는 반드시 다이오드를 쓰는데 직류 전류를 만들면 다이오드가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식들을 찾아가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죠? 네, 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쓴대요. 자, 그러면 아직은 얘네들의 효율성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화력 발전소만큼.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잘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풍력, 조력 뭐 이런 거 쓸 건데 문제점들은 다들 있죠. 우리가 풍력 발전을 사용하고 싶은데 왜 안 써요? 쓰면 되죠.
바람이 안 불어요. 네, 풍력 발전은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만 설치하고. 그러면 그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1년 365일 일정한 바람이 부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풍력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뭐 있어요? 풍력 발전도 있고 태양광 발전도 있고 얘네들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생산량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있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우리의 숙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오염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직은 효율성이 그 화력발전보다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요. 혼자서 안 되면 여러 가지 발전소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겠냐? 네. 그래서 발전의 방식들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게 30강이에요. 그래서 거기 260페이지 보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연료전지 그림이 되겠죠? 네, 잘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한 15분만